월급날 직전에 2만 원이 남은 거예요. 아니다, 한번 해봐라, 조금만 해봐라. 그 코인이 없어졌어요. 택시를 엄청 좋아해요. 한 달에 막 20만 원씩 써요. 예? 300만 원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의 내일을 위해 오늘도 달립니다. 청년 내일 상담소 유뜨. 오늘은 금융복지에 관한 사연을 위한 특별 게스트 전문가 문지연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지연 선생님께서는 어떤 일을 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저는 우리랑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지금 상임이사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면 청년분들이 이제 부채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는데 그거를 조금 해결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런 서로의 이제 기존 금융권은 소득이나 그런 자산으로 신용을 평가하고 있는데 저희는 그게 아니라 조금 더 관계를 통해서 새로운 신용을 만들어가는 대안금융 활동을 하고 있는 공동체입니다. 상임이사라고 하셨는데 굉장히 높은 직책처럼 들리거든요. 이사하시면 어떤 일을 주로 하시나요? 사실 저희가 아직 회사원으로 이렇게 고용된 노동자가 따로 없어가지고 이사 중에서 일을 열심히 하고 일을 기획하고 일이 굴러가게끔 하는 네,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 네. 그 우리랑 협동조합이라고 하셨죠? 네. 우리랑의 그 뜻이 있을까요? 우리와 함께 하자라는 우리, 위라는 그런 뜻도 있고 또 랑이라는 게 이제 물결의 뜻도 있잖아요. 그래서 좀 그런 물결을 같이 만들어가는 느낌으로 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네. 그 우리랑 협동조합에서 대안금에 관련된 활동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주로 하는 뭐 서비스? 제공하는 서비스 같은 게 있을까요? 네, 저희는 이제 크게 3가지 활동하고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기본적으로 청년 조합원분들을 위해서 금융 교육이나 그런 금융 상담 같은 것도 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이제 저희가 단순히 청년들이 금융으로 이제 힘들어하면은 금융으로 이제 해결하는 게 아니라 사회적 안전망을 같이 만들어줘야 된다라는 생각으로 그런 관계망을 형성하기 위한 작은 소모임 활동들도 조합원분들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대안금융 대출을 또 하고 있어요. 그래서 대출도 아까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소득이나 자산으로 신용도를 평가하는 게 아니라 저희 조합에서 활동을 하시는 만큼 랑이라는 가상의 관계 신용도가 쌓이고 그 관계 신용도를 통해서 필요하실 때 돈을 대출할 수 있도록 저희가 또 대출 활동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아, 랑이라는 게 일종의 포인트 같은 거네요. 네네, 맞아요. 정말 좋은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사회적 안전망이라는 게 없어서 되게 청년들이 실패했을 때 나 어떻게 일어나야 되지 이런 걱정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 그래서 우리랑 사회협동조합에서 하는 활동도 정말 많은 관심이 생기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사연 무엇인지 한번 같이 들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유뜨! 학자금 대출의 이자까지 월급 180만 원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30살 청년입니다. 고등학교 때 공부를 잘한 것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하는 만큼 해서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누구나 대학에 가니까 저도 가야 된다. 그냥 그런 생각이었어요. 그런데 대학 등록금이 정말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저희 집 가정 형편에 부모님께 손 벌리기가 너무 죄송해서 학자금 대출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대학 때 장학금을 받아보려고 공부도 해보고 또 여기저기 다른 장학금이 있나 알아도 봤지만 제 능력 밖의 일이었어요. 알바도 꾸준히 해봤는데 연애하고 친구랑 놀기도 해야 하니까 알바비는 거의 생활비로 다 쓰게 되더라고요. 또 학자금 대출 이자를 매달 내는 것도 너무너무 부담이었어요. 결국 그렇게 학자금 대출 자체는 한 푼도 갚지 못한 채로 작은 기업에 취직하게 되었습니다. 남들만큼 일하고 나름대로 살뜰하게 아껴 썼다고 생각했는데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빚은 그대로고 매달 쪼들리는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언제쯤 학자금 대출을 갚을 수 있을까요? 주변에서는 비트코인이라든지 주식이라든지 하면서 돈을 벌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는데 저도 한번 도전해볼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저 어떻게 이 대출 갚을 수 있을까요? 하는 그런 사연이었습니다. 비트코인 혹시 해보셨어요? 솔직히 얘기해도 되나요? 솔직히 얘기하면 한 2주일 정도 한번 해봤어요. 그러니까 제가 막 하고 싶어서 했다기보다 사실 지금은 조금 위험한 거?
이렇게 인식이 되어 있는데 주변에서 좀 가까운 사람이 아니다, 한번 해봐라, 조금만 해봐라 이렇게 해서 한번 해봤는데 네, 그때 이제 좀 심신미약 상태가 돼가지고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작은 돈인데 제 주도권을 뺏긴다는 느낌이 계속 들어서 이게 계속 확인을 해야 되잖아요. 맞아요. 내 돈이 이제 언제 밤새도록 돌아가잖아요. 네, 비트코인은 특히 그렇게 하니까 네, 솔직히 한번 해봤지만 한 2주 만에 아 이거 너무 위험하고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에 이제 그만두긴 했었어요. 네. 찍먹만 해보셨네요. 찍어만 먹어보셨네요. 맞아요. 네. 금방 발을 빼셔서 다행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할까요? 이렇게 비트코인 해볼까? 주식을 해볼까? 사연자가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일단 이제 주식이랑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이렇게 주변에서 이제 이야기하는 뭐 이런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뭐 돈은 버는 일 나쁜 거다라는 거를 이제 벗어나서 이제 저는 이제 잠깐이지만 그리고 작은 돈이지만 잠깐 경험을 해봤잖아요. 하니까 이거를 사람들이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그 돈의 주도권의 이유였거든요. 돈의 주도권을 내가 잡고 가야 되는데 그 주도권을 뺏기는 거죠. 그래서 돈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그냥 그 돈이 되는 거니까 그러면서 이제 제 생활도 같이 피폐해지고 거기 온통 신경이 이제 그쪽에만 쏠리니까 그런 주도권을 이제 뺏기는 그런 건강하지 못한 금융 생활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이거는 굉장히 지양해야 하는 방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실제로 이제 제 가까운 지인 중에 B2라고 하죠. 네. 빚내서 이제 투자한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2천만 원이라는 돈을 이제 빚을 내가지고 실제로 이제 비트코인이 이제 한창 이렇게 떡상이라고 해야 되나? 네, 그 많이 떡상을 올랐을 하고 때. 있을 때 네. 이제 그때 이제 흥분을 하면서 이제 답은 비트코인밖에 없다. 음. 흑수저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거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했던 분이 계시는데 그 코인이 없어졌어요. 그래서 그 2천만 원이 아예 고스란히 이제 빚으로 남은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가 실제로 이제 보면서 이런 것들은 조금 안 했으면 좋겠다. 특히 이런 사연 같은 경우에는 돈이 이제 남아서 그거를 이제 하는 게 아니라 돈이 부족한데 그냥 한 방을 노리는 그런 맞아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건 굉장히 위험하다고 말씀을 꼭 드리고 싶고 두 번째로는 일단 자신의 돈의 흐름에 대해서 좀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있어야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사실 스스로 자신의 돈의 흐름을 객관적이고 전문적으로 바라보기는 어렵잖아요. 맞아요. 그리고 누군가한테 이야기하는 것도 부끄럽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것보다는 지금 저는 이 사연자분이 어쨌든 이 사연을 주신 것 자체가 용기를 내신 거라고 생각을 해서 조금 더 전문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사람들한테 도움을 요청하는 것 그런 기관들을 좀 찾아보는 것 그런 것들을 먼저는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이분은 또 학자금 대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시지만은 학자금 대출뿐만 아니라 생활비도 그렇잖아요. 이 흐름을 보고 있지 않으면 어디다 썼는지 알 수가 맞아요. 없잖아요. 저도 얼마 전에 월급날 직전에 2만 원이 남은 거예요. 이게 어디 갔을까? 이건 분명히 내가 돈을 빌려줬는데 안 받은 거다. 막 이런 생각을 했는데 통장을 다 봤더니 제가 쓴 게 맞더라고요. 맞아요. 그래서 돈의 주도권을 내가 줘야 된다라고 이야기도 하셨는데 돈이 내 주인이 되는 그런 상황을 피하기 위해서 그런 말씀하신 것 같아요. 돈의 주도권을 지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요? 제가 택시를 엄청 좋아해요. 안 됩니다. 네. 그래서 택시를 이제 한창 그러니까 너무 편한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돈을 버는데 안 됩니다. 택시 그냥 타고 그냥 나한테 복지를 한다 그런 느낌으로 난 차도 없는데 택시 타지 뭐 이런 생각으로 택시를 열심히 탔었는데 저희 이제 여기 우리랑 사회적 협동조합에서 가계부 소모임이라는 거를 했었어요. 그래서 3달치의 가계부를 이제 훑어보고 내 소비가 어땠는지를 보는데 제가 평균적으로 택시비에 많이 쓰면은 한 달에 막 20만 원씩 쓰는 거예요. 시외로 많이 다니셨나요? 세종시를 다니셨나요? 아니요. 네. 저희 집에서 회사가 좀 멀어가지고 이제 비 오면은 힘드니까 이렇게 신발 내가 젖으면 안 이러려고 되니까 돈 벌지. 네. 그래서 이제 택시비를 많이 쓰고 이랬는데 그 가계부 소모임에서 제가 교육을 좀 받은 주도권을 잡는 그런 방법들이 몇 개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로는 자신의 이제 소비를 회고를 하는 거죠. 내가 생활비로 얼마 쓰고 택시비로 얼마를 쓰고 이런 식으로 이제 회고를 해보는데 그런 표 같은 걸 나눠줬었어요. 그래서 내가 생활비로 각각 이제 식비 같은 경우에도 한 끼당 8,000원씩으로 치고 잘 기억이 안 나지만 8,000원씩으로 치고 내가 몇 끼나 밖에서 사 먹
적지?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계산을 해보고 또 내가 정기적으로 지출하는 건 뭐지? 그거 말고 또 하나의 카테고리는 뭐였냐면 제가 돈이 이제 부족하다고 느끼는 거는 이 달에 친구의 생일이 굉장히 이제 많다거나 아니면은 갑자기 누가 결혼을 하거나 경조사비 아니면은 내가 맥북을 사고 싶은데 그 돈을 이제 갑자기 이제 지출해야 될 때 그게 돈이 갑자기 없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비해서 1년치에 들어가는 비용을 나누기 12로 해가지고 매월 그거를 적금을 또 넣는 거예요. 그 비용으로 빠져나가는 거를. 그래서 거기서 배운 건 그렇게 회고를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사용하는 비용들을 다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통장 나누기를 해야 된다라고 네. 이제 하는데 사실 이렇게 제가 지금 설명하면 잘 와닿지가 않고 어려울 수 있는데 이런 통장 나누기 그리고 내 그런 지출들을 객관적으로 이제 바라보면서 계획을 세워 나가는 거 하고 나면은 내가 돈의 주도권을 잡고 있고 내가 생각보다 돈을 많이 아낄 수 있다라는 거를 아마 깨달으실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딱 한 달 그렇게 가계부 소모임을 했었을 때 제 목표가 이제 택시를 개인적인 일이 아니면은 타지 않기였거든요. 이제 뭐 출장 갈 때 이렇게 할 때는 탔는데 그래서 딱 한 달에 3번 타는 걸로 3번 타는 걸로 제가 목표를 이제 세우고 그렇게 달성을 했던 적이 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혼자가 어렵다면 좀 옆에 있는 사람들이랑 같이 좀 건강한 금융 생활을 할 수 있는 그런 목표도 세워보고 가계부 소모임도 참여해보고 이러면서 좀 주도권을 잡는 방법들을 찾아 나가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네, 우리랑에 생각이 나가면 되겠네요. 바로 그거예요. 일단은 그리고 중요한 게 가계부를 써야 하는 것 같아요. 음. 가계부를 안 쓰면 어떻게 맞아요, 어디에 맞아요. 썼는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맞아요. 가계부는 어떻게 종이에 쓰세요? 아니면은 저는 이제 종이로 쓰진 않고 엑셀이나 아니면 노션이라고 또 이제 업무할 때 사용하고 있는 그런 툴이 있는데 그걸로 요즘 함수들이 아주 스마트하게 계산을 다 해주기 때문에 네. 그걸로 이제 사용하고 있긴 합니다. 또 온라인에 보면은 많은 분들이 미리 만들어서 올려놓으신 맞아요, 이제 맞아요. 워크시트들이 네. 있으니까 그런 거를 잘 활용하면은 내가 돈의 주도권을 쥘 수 있다 이런 네, 말씀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또 흙수저의 마지막 희망이다 이런 말을 들으면 좀 마음이 아프긴 해요. 맞아요. 그러니까 얼마나 약간 암울한 상황이고 내가 단번에 이렇게 가질 수 있는 기회가 없으면 이렇게 생각을 할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일을 겪지 않기 위해서 청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한다 이런 게 있을까요? 제가 앞서서도 이제 이야기했던 것처럼 혼자 끙끙 앓지 않는 거. 그래서 이제 대구에서 저희 같은 활동을 하고 있는 단체가 또 있는데 거기서는 빈밍아웃이라는 거를 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커밍아웃처럼 이제 네. 나의 빚을 다른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빚이라는 게 이제 사실 돈이 있다가도 없는 거고 없다가도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는 좀 뭐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겠지만 내가 빚이 있다는 거 그리고 돈이 없다라는 거를 되게 내가 뭔가 노력을 안 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뭔가 힘든 사람, 어려운 사람 이렇게 이제 비춰지니까 내 빚을 좀 남들한테 이야기하거나 누군가한테 이제 도움을 청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는데 그런 거를 조금 벗어났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 빚을 조금 해결할 수 있을 때 얼른 편안하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주변에 좀 도움을 요청을 하는 게 필요하겠다라고 생각이 들고, 사실 그런 걸 부끄럽게 생각할 게 아니라 이렇게 우리랑 사회적 협동조합처럼 좀 연대로 그런 것들을 채워나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조금 드는 것 같아요. 사실 그거를 스스로 해결하기는 어렵잖아요. 제가 조합원분들 인터뷰를 조금 했었는데 조금 더 어렸던 청년 시절에 내가 그 300만 원이 없어서 신용불량자가 돼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청년들은 사실 큰 돈이 필요해서 빚을 지는 게 아니라 그냥 이제 생활비 조금이 이제 필요해서 빚을 지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뭐 소득도 낮고 자산도 없고 하니까 사실 그 기존 금융권이라는 것 자체가 돈이 있는 사람들한테는 친절하고 돈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불친절한 환경이잖아요. 그래서 이 작은 돈으로 이제 빚이 생기고 거기에 대한 이자를 갚느라고 또 빚이 생기고, 그러니까 빚이 빚을 낳는 그런 악성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데, 그런 거를 이제 근절하기 위해서는 주변 사람들 그리고 특히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해주신 것 중에 빈밍아웃이라는 게 저도 되게 신선하게 들렸던 게, 이게 결국은 내 약간 비밀 같은 우리 사회에서 뭔가 치부처럼 느껴지는 거를 공유하는 거잖아요. 네. 꺼내서 내놓으면서 소통하고 또 신뢰 관계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나를 내가 빚이 있다고 해서 노력도 안 한 사람 이렇게 보지 않을 거라는 신뢰를 가지고 관계를 형성하면서 그런
이야기를 나누고 어떻게 자산을 관리할 것인지 만들어 나갈 것인지 이야기한다는 점에서 인사이트를 주는 것 같습니다.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을 많이 보셨을 텐데요. 그런 청년들한테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을까요? 본인의 이제 빚이나 이런 것들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같이 해결해 나가면 좋겠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저희 우리랑 사회적 협동조합에서도 이제 제가 방향성이라고 이제 생각하고 좀 이거를 기조라고 생각하고 있는 게, 더 나은 사람이 뭔가 누군가를 이제 도와주는, 소위 말해서 불쌍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을 도와주는 그런 수혜적인 관계가 아니라 청년분들의 출자금을 이제 모아서 그 공동의 이제 자원을 만들고, 필요한 사람이 필요할 때 꺼내서 쓰고 다시 채워놓고, 또 필요한 사람이 꺼내서 쓰고 채워놓고, 이런 좀 대안금융 활동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좀 금융이라는 것 자체를 건강한 시선으로 바라보고 그렇게 활동하는 것에 같이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 같습니다. 네, 사실 대한금융이라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뭐랄까 사람들한테는 생소하고 맞아요. 익숙하지 않은 개념일 것 같은데 또 나는 돈이 없으니까 돈을 갚을 수가 없다라는 상황에서 좀 빠져나가기 위한 청년들에게는 정말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청년 내일 상담소 유뜨에 도착한 금융복지에 관련된 사연 선생님과 함께 이야기를 나눠봤는데요. 이 사연 외에도 금융이라든지 경제적 안정과 관련해서 궁금하신 내용이 있을 것 같은데요. 그래서 저희가 상시적으로 온라인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Q&A 창구를 마련해뒀습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지금 보고 계신 화면 하단에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질문에 전문가가 직접 답글을 남겨드립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나도 한번 상담을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셨을 텐데, 그런 분들을 위해서 오프라인 상담도 마련해뒀습니다. 청년 내일 상담소 클릭하셔서 예약 신청하시면 전문가와 오프라인 상담도 가능하십니다. 청년 여러분의 내일을 위한 청년 내일 상담소 유뜨! 다음엔 다른 사연으로 또 여러분들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문지연 선생님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